번화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 가톨릭 용어로 얘기하면 성화, 성스럽게 변한다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서품을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 서품을 받았는데 그 서품 받기 전에 6월 달에 받았어요. 서품을 6월 달에 받았는데 2002년 사순, 그러니까 2월 말부터 3월, 4월 초까지 사순 기간에, 그러니까 제 부재 때였어요. 부재 때였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옆에 공동체, 대림동 공동체에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서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하여튼 하여튼 그래요. 자, 그 대림동 공동체에서 제가 서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제로서 마지막 사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사순이라 뭔가 잘 사순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았어. 그래야 거룩한 사제가 될 것 같았어요. 지금은 하여튼 그렇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부제 때 사순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에 어떤 희생을 할까를 고민했죠. 어떤 희생을 할까. 그리고 수도에서도 이제 그 사순을 준비하면서 공동보석을 해요. 대개 수도에, 특별히 살리시오 수도에서 공동보석은 뭘 안 먹는 걸 해. 예를 들어서 과일 안 먹기, 탄산음료 안 먹기, 이렇게 해요. 한 번은 과일 안 사 먹기를 했다가, 그러니까 과일 안 먹기를 했지. 제일 처음에 과일 안 먹기를 했는데 이상하죠. 과일 안 먹기를 하잖아요. 과일 엄청 들어와. 희한해. 과일 안 먹기를 하면 과일 엄청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그 과일이 이제 문드러지는 거예요. 이게 보석이 아니라 죄 짓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과일 안 사 먹기. 예? 들어온 과일을 먹고 안 사 먹기 이렇게 하는데, 그때 원장 신부님이 이거는 공동체 보석이고 개별로 보석을 다시 하세요. 개별로 개인 보석을 준비하세요라고 권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재 때니까 정말 잘 준비된 사순을 보내고 싶었고, 그래서 부활을 준비해서 서품을 준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보석을 할까 고민했지. 어떤 보석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보석을 해야 될까? 막 어머님 정말 잘할 일이니까 뭘 해야 되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 그러다가 생각이 좀 바뀐 게, 내가 무엇을 제일 싫어하나? 어떤 게 제일 내가 지금 힘드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늦게 오는 분들은 또 왜 소리가 안 나나 이럴 거 아니에요. 저 나시모님처럼. 하여튼 안 들리면 손을 드세요. 안 들리면. 제가 들려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가봐야지 하여튼 그래서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운동을 하니까 뭘 하기 싫으냐면 설거지가 하기 싫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개수대가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낮아.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허리가 아프니까 폼이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 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꼬물락거리는 거야, 다들. 그냥 접시 괜히 모으고 반찬 이거 좀 줘봐 그러고 안 갈라고. 그리고 개수대가 조그만 게 2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다 넣거든. 첫 번째 개수대. 그리고 두 번째 개수대는 헹군 물이고 그냥 닦고 이러니까 첫 번째 개수대 조그만 데다가 왕창 들어오면, 심지어 이제 고기라도 먹으려 치면 이제 육촉 낀 물들 막 둥둥 뜨고. 느낌 아시지?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첫 번째 개수대에서 40일 동안 설거지한다. 이게 제 보석이었어요. 개인 보석. 좋아. 묵묵히 내가 40일을 내가 설거지를 했다. 저만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하기 싫은 거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제2수요일날 시작된 날 아침은 굶고 점심은 학교가 우선 간단하게 먹고 저녁도 이제 수도에 와서 그냥 반 정도 먹고 이제 설거지 딱 갔어요. 딱 했었더니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갔어. 운동하러 가고. 목요일날 딱 갔었지. 오 웬일이야 형 그러고서 이제 또 갔어. 금요일날 딱 했더니
오, 성인 탄생. 딱 했어요. 토요일 날 딱 하니까 딴 놈이 있어. 첫 번째 개수대. 그래서 내가 옆으로 가더니 형이가, 저는 이제 그게 보석이었으니까 옆으로 가. 왜? 내가 오늘 여기 할게. 제가 보석이라는 얘기를 못하고 내가 할게. 옆으로 가라니까. 됐다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오는 꾸물럭거리고 온 형제들이 별걸 갖고 다 싸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옆으로 가. 됐다고. 그러니까 좀 들어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돼갖고 그리고 옆으로 이제 행군물 쪽에 왔어. 행군물 쪽에서 오면서 무슨 성경 구절이 딱 생각나냐면 형제가 왼순이라. 형제가 왼순이라. 그래 이게 마귀의 장난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보석을 못하도록 그러네. 그러면 입에 빨리 좀 해. 막 고함 막 치지. 왜 고함을 질러? 뒤에 오는 형제들이 성인 취소. 막 그러고 있었어. 그게 수목금 3일 했는데 4일째 토요일날 그렇게 된 거예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니까 딴 놈이 또 이러고 있어. 딴 놈이 싸울 여력도 없어. 그때는 이렇게 하고 그 옆으로 갔어. 그냥 그래갖고 이거라도 하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일요일날. 월요일날 이 첫 번째 게스트의 제일 가까운 자리에 저녁 식사를 했었어. 여기 앉아서 식사 끝나자마자 딱 가려고 여기 딱 앉아갖고 먹고 남들 꾸물락거릴 때 쫙 간다고. 자 갑시다. 따라 손 감사합니다. 월요일날은 첫 번째 게스트에 왔어요. 화요일날 그 자리에 딴 놈이 앉아있어. 그 자리에 딴 놈이 앉아있으니까 그 옆에 앉아갖고 서로 긴장한 거 밥 먹어. 빨리 빵 먹고 너 이거 정리 좀 하고 딱. 제가 40일 동안 17번 갔어요. 수, 목, 금, 그 다음에 월요일 그렇게 가고 띄엄띄엄 해서 내가 몇 번 했는가 체크를 했거든. 17번. 40일 동안 17번. 반대로 얘기하면 40일 동안 23번은 딴 놈이 한 거예요. 제가 정말 좋은 사제가 되기 위해서 보석을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생각이 제일 처음에 이 자리는 저만 가기 싫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가기 싫었던 자리라. 공동체가 가기 싫었던 자리. 꼬물락거리고 어떻게라도 좀 피해볼까 하는 자리였다고. 이 자리가. 그런데 40일이 지난 아니면 40일 동안에 우리 공동체가 변한 거예요. 23명이 자진했고 심지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저를 밀어내고 23번이 다른 사람이 했던 거죠. 17번 제가 했으니까.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변화가 되려면 무엇인가 성화가 되려면 3단계가 필요하겠구나. 3스텝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3스텝이라는 건 이거죠. 첫 번째, 지속성. 누군가 첫 번째 게스트에 끊임없이 손을 담글 준비를 하고 있는 지속성. 그냥 한 번 하고 말면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한 2번 하고 말면 그러다가 난 충분히 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 남들은 하지도 않잖아 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한두 번 하고 말면 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지속적으로 관심과 마음을 두고 지속적으로 첫 번째 게스트의 손을 넣기 시작했었을 때 그게 first step,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통찰입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바라보는 거예요. 누군가 끊임없이 첫 번째 개수대에 손을 넣기 시작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영어로 얘기하면 see, 보다라는 것과 watch, 바라보다라는 것과 조금 느낌이 다른데 우리말에는 그 느낌이 다른 것을 어떻게 살려볼 도리는 없고 통찰이라는 단어가 가장 유용한 단어 같아서 통찰이라고 하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생각하는 거죠. 왜 첫 번째 개수대에 저렇게 저 형제는 계속 손을 넣을까? 왜 그럴까? 그리고 그것을 통찰을 통해서 그 지속성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끝으로 연대성이라는 함께하는 것, 연대한다 그러죠.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그 통찰을 통해서 그 형제에게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해야겠다. 나도 첫 번째 개수대에 손을 넣어야겠다. 라는 것이 함께 움직일 때 우리는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저는 지금도 살레시오 공동체 중에 2002년도 대림동 공동체에 함께 살았던 그 형제들을 최고의 형제들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세 단계가 그 공동체는 다 있었어요. 누군가 첫 번째 개수대에 끊임없이 손을 넣을 준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지속성을 바라보는 통찰이 공동체 차원에서 있었으며 그리고 통찰을 넘어서 나도 함께 해야겠다. 내가 첫 번째 개수대에 손을 넣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23번이 다른 모습으로 연대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작은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큰 공동체까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얘기되는 가정 공동체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엄마는 끊임없이 설거지만 해. 그리고 어지러운 거 끊임없이 치우기만 해.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요. 왜? 누군가 나를 바라봐 주지 않아. 와치하고 있지 않아. 가족이 그냥 당연시해. 지속성이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통찰력이 없는 가정이겠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연대, 함께 하려는 의지가 있을까요? 없어요. 너 할 일, 내 할 일, 구분이 될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분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소외, 짜증, 자기 신세 한탄,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지금 우리가 통찰이 필요하다. 아니면 누군가 지속적으로 첫 번째 개수에 손을 넣고 있지 않구나라는 지속성이 필요하다. 아니면 통찰까지 됐는데 누가 함께하지 않는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정 공동체를 떠나서 여러분들 사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뭐 작은 레이저부터 시작해서는 액션 단체들 여러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아니면 교회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학부모 단체라든지 지역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등을 겪는 이유는 뭐냐 하면 누군가 지속성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찰하지 않거나 그로 인해서 연대하지 않거나 그 제일 첫 스텝인 지속성조차도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그래서 삐그덕거리는 겁니다. 뭔가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뭔가 우리 공동체가 내가 어떤 방법으로 간에 좀 더 성화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스텝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스텝을 함께 공유하세요. 내가 지금 끊임없이 첫 번째 개수에 손을 넣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 공동체에서 통찰력으로 수용돼야 되고, 그 수용을 말미암아 너는 그렇게 늘 했잖아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리라는 연대할 수 있는 저변적인 힘이 생길 때, 그럴 때 공동체는 대단히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성화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자, 수도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수도 공동체가 다 천국처럼 살 것 같습니까? 대답을 하실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그럴 것 같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저 중에 한 개가 삐그덕거리기 때문이겠죠. 역할로만 생각하고 직무로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할과 직무가 끝나면 다른 것들은 쳐다볼 수 있는 마음도 안 생기는 상황, 그리고 내 역할이 아닌 것은 발도 담그고 싶지 않은 상황.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꿈꾸는 연대한다는, 함께한다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공감하는 감정들의 어떤 행복감이라든지 몰입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배제될 겁니다. 자, 변화라는 것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3스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원래 10월 24일 날 하기로 됐지 않습니까? 10월 24일 날 하기로 한 주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영적 성장의 비밀. 뭔가 제목을 딱 보니까 뭐 있어 보이죠? 그죠? 제가 원래 강의 제목 영적 성장이었어요. 근데 임팩트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고민하다 영적 성장의 비밀 뭐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성장의 비밀. 제가 늦게 수도에 들어왔어요. 제가 수도에 들어온 게 27대는 해였으니까 뭐 학교 마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어요. 27회에 들어왔어요. 수도에 들어간다 했을 때 반대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당장 제 돌아가신 아버님도 반대하셨어요. 제 어머님도 지금이야 뭐 아이고 열심히 사세요 뭐 그러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이고 지금 들어가고서 서품을 받고 죽긴 하겠어. 아 그만 늦었어. 수도회가 장난이요 지금. 남들 들어가다 다 나온다 갑디다. 그만 정신 차리겠어.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또 제 선배나 제 동기들은 어떤 친구들은 뭐 가톨릭이 아닌 친구들도 있었으니까 수도회 간다니까 어디에 있는 회사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도회라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어디 있는 회사야? 그리고 얼마 준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준대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요. 제가 1학년 때 뭐랄까요? 마지막 한 번이래. 안 되잖아. 마지막 한 번인데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나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자고. 1학년 때 월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 뭐 생활비라 그래야 되나? 용돈이라 해야 되나? 2만 원이었어요. 제 선배가 저랑 같이 일하고 싶은 선배가 있었어요. 무역을 하는 선배였는데 1학년 때 그런 전화가 왔어요. 수도에 전화가 왔어요. 김상준 사장님 전화가 왔어요. 전화한테 야 상현아, 예 선배님 그랬지. 뭐하냐 너 지금 그랬지. 여기 있죠. 수도에 있죠. 얼마 받냐? 내가 2배 줄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2배 줄게. 얼마 받냐? 그래서 예? 뭐 얼마 받아? 한 달에 얼마 받아? 2만 원. 그랬더니 그 선배가 장난 아니야 지금? 하여튼 그게 반대가 있었어요. 27회에 들어왔으니까 저도 좀 긴장해. 저도 될까? 이게 하던 걸 다 접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지금
공부를 또 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고민이었고 될까? 거기다가 제일 처음 내려간 곳이 광주예요. 저희들이 신학교 4년 과정은 광주 신학교에서 다녀요. 광주에 양성소가 있기도 하고 광주 신학교가 우리나라 신학교 6개 중에 교황 청립 신학교예요. 뭐 그렇다고 다른 건 없는데 유학가면 좀 유리한 게 좀 있어요. 과목별. 하여튼 그러니까 광주 신학교를 4년을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광주에 내려가게 되는데 원래 제가 서울 놈이거든요. 서울에서만 경상도인 줄 알았었구나. 그래서 서울에서만 쭉 자라다가 아무도 없는, 연고도 아무도 없는 광주에 또 가야 된다는 것도 좀 부담이었어요. 여행은 다녀봤지만 거기서 4년 이상을 살아야 된다는 상황이 야 이거 아무도 없는데 가고 사라질까? 이런 생각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고민스러웠죠. 그런데 제일 처음 내려갔었을 때 제 첫 느낌은 감동이었어요. 야 진짜 살았구나라는 생각. 왜 그랬냐면 제가 계절앓이를 좀 해요.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면 뭐 기침도 좀 하고 이렇게 계절앓이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늘 계절 때 되면 막 이렇게 어머님도 계속 전화 오시고 막 그래요. 괜찮냐고 괜찮냐고 괜찮다고 이런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계절앓이를 해요. 3월 학기니까 이제 2월 중순에 내려갔는데 여지없이 이제 또 지역 바뀌었죠. 계절 바뀌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앓게 됐어. 시작도 전에 이게 끙끙끙끙 앓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방에 공동실에 이제 누워 아이고 이러고 있었는데 제 머리맡에 쌍화탕 하나, 콘택 600 하나, 조그만 귤 하나가 이렇게 딱 모여 있었어요. 별건 아니야. 사실 별건 아니야. 별건 아닌데 그냥 그게 그 앓을 때 내 머리맡에 누군가 갖다 놨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이렇게 참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따뜻한 느낌. 내가 지금 여기 처음 내려왔고 아무것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내가 컬럭거리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누군가 지켜보고 뭐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콘택 600 하나, 쌍화탕 하나, 귤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갖다 놨다는 그 감정들이 참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좀 이게 있어서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좀 있는 집 자식이에요. 생긴 거 보세요. 뺀질뺀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에 왔을 때 저를 가장 긴장하게 했던 것,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게 뭐냐면 청빈이에요. 제가 청빈하게 살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가장 긴장하게 했던 수도 3서원 중에 숙명도 정결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청빈은 저에게 좀 도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수도에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막 이래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샀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샀어요. 그게 청빈인 줄 알았던 거죠. 아무것도 안 샀어요. 심지어 교과서도 안 샀어. 진짜로 교과서도 안 샀어요. 대신에 그 도서관이 잘 돼 있어요. 도서관에 빌려볼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 빌려보는 게 2주 단위로 빌려볼 수 있어요. 2주 단위로 빌려보고 갖다 놓고 또 그 책을 빌릴 사람이 없으면 그냥 또 이렇게 빌려보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서적들, 뭐 교과서들 아무것도 안 샀어요. 아무것도. 이제 제 책상은 늘 이렇게 엠프티 박스라고 빈 공간.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너 공부하냐?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곤 했어요. 그래도 그게 이제 저로서는 그때 청빈 연습이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신학교가요. 시험 때가 되면 긴장해요. 시험 때가 되면 왜 긴장이냐면 시험에 소위 낙제 60점 밑에 F학점이죠. 60점 밑에 4년 동안 3과목만 낙제를 받으면 똘레라 해서 나가야 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보따리 싸. 똘래라 그래서 떠나다라는 뜻인데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때가 되면 다들 긴장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수도원에서 총각을 했지만 교구 사제들은, 교구 신학생들은 교구 기숙사에서 이제 하니까 기숙사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정등해서 자고 그러잖아요.